안녕하세요. 당당할 땅 빛날찬의 당찬 정유경 CFP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적용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근로자분들도 아셔야 돼요. 주 52시간제 적용 대비 근로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정복 노무사님을 만나서 또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노무사님, 주 52시간 관리에서 기업들이 어떤 관리 방법을 해야 될까요? 이제 주 52시간 관련돼서 이제 예전부터 뭐 벌써 몇 년 됐죠. 네. 참 여러 가지 기업들의 애로도 많고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들까지 법적으로는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는 걸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제 조금 좀 유예를 뒀어요. 이것도 유예를 뒀어요. 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걸 준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하니까 네. 법적인 시행은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었지만 네. 실질적인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1년간 유예를 더 내년 1월 1일부터 네.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 이제 올해 말까지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준비를 해라. 그렇죠. 예. 원래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간 유예를 두어가지고 2021년 1월 1일까지 준비할 기간을 둔 거. 네, 그렇죠. 네, 올 말까지 준비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뭘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뭐 여러 가지 뭐 유연 근로시간제라고 하죠. 그런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하시는 회사들도 많고, 시스템들 도입하시는 근로시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도입하시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 네. 공부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근로시간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해법이 보입니다. 그걸 모르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오늘 이제 좀 근로시간 관련된 용어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출생외고 경제학을자 코너에 요 근로시간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칼럼에 한번 실었었는데, 맞아요. 네. 그 칼럼을 많은 카페나 이런 데서, 블로그나 카페? 네, 블로그 카페 이런 데서 많이들 인용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경제와 놀자 칼럼을요? 네.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근로시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도 제가 이렇게 개념 정리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근로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을 인용을 하시면서 우리 회사 시스템도 이렇습니다라고 선전을 하는 이제 그러면서 나름 그런 유용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먼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용어가 있고, 법정 근로시간. 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그다음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기준시간. 네. 그다음에 실근로시간. 실근로시간. 그다음에 임금지급시간. 임금지급시간. 네. 요거를 다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공부를 해. 네.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해법이 보입니다. 그걸 모르시면은 다 헷갈려가지고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먼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법으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기준 근로시간. 네, 법으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정 근로시간. 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정한 바 근로시간이다. 정한 바 근로시간? 네, 누가 정했느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당사자 간에 정한 약정한 근로시간이다. 근로자하고 사용자. 사용자하고 정한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 네, 그런데 이 소정 근로시간은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10시간 근무하기로 정했다. 네. 그러면은 소정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네. 8시간까지가 소정 근로시간인 거죠. 아, 왜 이렇게 어려워? 네, 이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말은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이내에 정한 근로시간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흔히 이제 소정 근로시간을, 월 소정 근로시간을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다라고들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209시간? 네, 예. 월 합쳐보면 209시간이다. 네. 그런데 그분들은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네.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그거 그거까지 해야 해- 돼? 자, 일일 8시간씩 해서 주 5일 근무하시면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했죠. 네. 그런데 40시간 근무했으면은 그 다음에 한 달이 평균적으로 4.345주 정도 되겠죠. 4.34 소수점까지 또 내려가? 네, 4.345주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일주일에 40시간 곱하기 월 4.345 해보면은 네. 약 174시간 정도가 나와요. 209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174시간. 해보시면 40시간 곱하기 4주 4만 곱해도 160밖에 안 되고 네. 거기에 소수점짜리 해봐야 네. 그렇게 해봐야 174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209시간이라고 얘기하냐? 209시간이 월 소정 근로 시간이다 하는 말은 틀렸다. 아, 틀렸다. 잘못된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 틀렸다. 네. 틀렸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월 소정 근로 시간은 174시간 정도. 174시간. 네. 네. 그럼 209시간은 뭐냐? 바로 뒤에 이제 말씀드릴 얘기예요. 뒤에 또 나와? 네, 뒤에 바로 뭐냐면 이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연장 근로라든가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했을 때 네. 그때 본인의 시급의 1.5배, 50%를 가산해서 줘야 되는데 네. 이때 시급이 도대체 얼마이냐 이 사람이 네. 그걸 산정하려면은 보통 월급제로 되어 있을 때 기본급이 월 2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200만 원이면 그러면 1시간의 그 시급은 얼마일까? 이걸 구할 때 네. 그때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우리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정 근로 시간 더하기 유급 처리되는 시간.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바로 뭐냐면은 유급 주휴일. 그렇죠. 주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를 하면은 임금은 40시간 분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주일 8시간 분이 합쳐서 48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이 되죠. 아. 네. 그것처럼 이걸 48시간을 한 달로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48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4.345 네. 해보면 그게 바로 약 209시간이 나와요. 네. 그래서 209에서 174와 35가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174는 소정근로 시간, 예. 그리고 35는 무슨 시간? 유급주휴. 유급주휴. 둘을 합치면 뭐? 통상.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그렇죠. 그래서 기본급을 네. 쉽게 말해 기본급을 바로 이 200% 나눴을 때 그 사람의 시급이 얼마냐? 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통상 시급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연장 야간 네. 휴일 근무할 때 시간당 50%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209시간은 바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었다. 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실근로 시간. 실근로 시간. 실근로 시간은 바로 진짜로 근로를 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은 근무하기로 정했던 시간인데 네. 근무하기로 정했던 시간을 그대로 근무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못 하기도 하겠죠. 조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결근을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휴가를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40시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는 더 할 수도 있겠죠. 40시간 근무하기로 했지만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했지만 10시간 근무한 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40시간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정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개념과는 달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아, 내가 실제로 근무를 그렇죠. 몇 시간을 했나? 그렇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바로 이 주 52시간에 대한 그 논의는 바로 이 실근로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아, 이게 초점입니다. 52시간. 이게 아주 중요한 제일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 주 52시간제. 이거는 실근로시간 안에서 정하는 거다. 실근로시간 안에서 정한다는 게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그 50시간을 넘어가지 말아라 알아라. 라는 그런 얘기인 거지. 네. 예,
뭐 이렇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52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52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52시간은 왜 나와? 주 52시간에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 근로가 40시간. 40시간. 그다음에 일주일에 연장 근로 한도가 12시간. 12시간. 그래서 합쳐서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넘지 말아라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휴가 빼고 내가 월차 쓰는 거 빼고 그다음에 조퇴하는 거 다 빼고 52시간을 넘지 말아라. 그렇죠.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임금 지급 시간. 임금 지급 시간. 자, 임금 지급 시간은 임금 지급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임금 지급 시간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겠죠. 뭐냐면은 소정근로 시간 말고 유급주 일하지 않았어도 저 유급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를 했다. 한 달 딱 그렇게만 근무했다. 한 달간.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임금은 몇 시간 부여줘요? 실제 근로 시간은 174시간을 근무했겠지만 월 임금은 몇 시간 부여줘야 돼요? 209시간? 그렇죠. 209시간 부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지급 시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주중에 뭐 휴일이 있었다든가 또는 휴가를 사용했다든가 그랬다고 하면은 그때는 임금은 지급하겠지만 임금은 준다. 그렇죠. 임금은 지급하겠지만 그것이 실근로 시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금은 주는데 실근로 시간과는 아니죠. 별개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4일이겠죠. 그러면 32시간 일했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연차 휴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나와서 8시간 일을 했어요. 휴일이에요. 토요일날이 휴일이라고 할 때, 정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 몇 시간이죠? 32시간하고 8시간이니까 40시간이죠. 그렇죠. 40시간이죠. 근데 거기다가 토요일 거는 아까 더 해준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무 실근로 시간을 물어보죠. 시간. 임금 얘기를 자꾸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다 이렇게 해서 오해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임금을 지속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막 꼬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근로 시간은 실근로 시간대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임금은 타고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실근로를 몇 시간을 했냐 봤더니 이 사람은 주 40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럼 연장 근로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40시간을 넘은 근로가 없잖아요. 또 하루에 8시간 넘은 근로도 없죠. 그러니까 연장 근로는 단 한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몇 시간 근로를 지급하냐? 자, 월, 화, 수, 목 일하는 시간 8시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연차가 쓴 시간 그거에 대한 거 줘야 되죠. 그럼 벌써 40시간이죠. 그 다음에 휴일인 토요일날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8시간 일했을 때 50% 가산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12시간이 되겠죠. 12시간. 그러면 52시간이죠 벌써. 그 다음에 또 일요일은 주휴일이니까 8시간 또 줘야 되겠죠. 또 줘요? 그렇죠. 또 줘야 되겠죠. 그럼 그 주에 임금을 지급해야 될 시간 총 몇 시간? 52시간에다가 8시간. 8시간 하면 60시간인데? 그렇죠. 6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임금은 60. 네, 그렇죠. 나가고, 그런데 이 사람의 실근로는 4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과 실근로 시간을 구별하셔서 관리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회사에서 주 50시간을 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이해하시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관리 방법들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법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시고 하면은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날 이런 거 50% 가산해줬는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와 시간이 막 늘어나요. 연차가 쓴 날도 임금 줘야 된다고 하겠으니까 그날도 근로시간인가 보다. 그럼 벌써 와 우리 60시간이야.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고 주 50시간의 논의는 무엇? 실근로 시간을 그 50시간을 넘지 마라. 바로 실근로 시간에 관한 논의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로 그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죠? 내가 알아야지 대처를 한다. 지금 근로시간도 많아요.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실근로시간,
주 52시간제인데 이게 어떤 건지 저도 정확하게 몰랐어요. 하지만 알아야 된다. 기업주님들 또 근로자님들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 내 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내 휴가를 어떻게 쓰는지 잘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당찬 정영규 CFP와 굿벤저스의 한정복 노무사가 함께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굿 위!